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보기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24년 SN에서 출시되어 유럽 게이머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샤클턴 베이스입니다. 우선 작가 듀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메르브와 샹코레의 작가 파비오 루피아노와 뉴턴 및 다윈의 여정의 네스토론 망고 작가의 협업작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작가의 궁합이 제법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중앙의 보드에서 플레이어들이 함께 몰입하며 채워나가는 경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때문에 재미나게 보드 위를 채워나가는 19년작 라구사 때부터 파비오 작가를 주목하고 있었고요. 네스토론 망고 작가는 유럽 게이머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다윈의 여정에서 정말 일꾼 놓기를 세련되고 참신하게 만드는 작가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작가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파비오 작가는 중앙을 채워나가지만 개별 액션들이 좀 심심한 느낌이 있었고, 네스토르 작가는 각 액션들은 참신한데 그것들이 다소 분산된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서 서로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들은 보완이 되면서 그야말로 극강의 콤비가 되어 멋진 게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22년에 아우토반이라는 게임으로 처음 만나긴 했지만, 약간 그 일러스트의 호불호 때문인지 혹은 첫 합을 맞춰서인지 큰 이슈는 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샤클턴 베이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콤비의 게임들은 더욱 활발하게 출시되고 사랑받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샤클턴 베이스는 우주 테마의 게임입니다. 달의 남쪽 기지를 배경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함께 총 3라운드 동안 원형의 크레이터에 다양한 구조물들을 건설하며 일꾼 놓기와 영향력을 행사해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각 라운드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정하게 6개의 일꾼을 부여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 18번의 액션으로 자신의 계획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꾼은 보통의 게임들처럼 자신의 말을 기본적으로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 라운드 초반 우주선 단계에서 각 플레이어들은 현재 턴의 역순으로 인원수 플러스 1만큼 펼쳐지는 우주선 타일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우주선 타일에는 이번 라운드에 갖고 시작하는 자원들과 함께 일꾼 종류들이 그려져 있고, 맨 위의 숫자가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으로 이번 라운드의 턴오더가 결정이 됩니다. 더불어 6개의 일꾼들은 총 3가지의 색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얻거나 구조물을 건설하는 노란색 공학자, 그리고 게임 내 화폐 단위인 크레딧을 벌거나 기업들의 프로젝트 카드를 후원하는 빨간색 기술자, 마지막으로는 기업 토큰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기업 행동들을 수행하는 파란색 과학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색상의 일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혜택들은 물론이고, 특정 지역에서 색상에 맞게 액션을 수행하면 보너스 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과 일꾼을 얻는 우주선 타일 선택부터 깊은 고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꾼 배치는 3곳으로 나뉘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액션은 2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보드 외곽 지역에 일꾼을 배치하는 분화구 개척을 할 경우, 일꾼을 놓은 지역에서부터 반대편 끝까지 직선으로 체크해서 각 섹터별로 구조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놓은 일꾼의 색상에 따라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선착순 요소와 같이 배치 시 지불하는 크레딧이 똑같지가 않은데요. 각 섹터에서 얻는 보상은 누구의 구조물이 있더라도 획득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구조물이 없는 지역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그 섹터의 가장 큰 구조물 소유주에게 자신이 배치하며 가린 크레딧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6개의 일꾼을 다 배치하고 나면 중앙의 외곽에 배치된 일꾼들을 모두 한 번 더 직선으로 영향력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 일꾼을 놓았느냐에 상관없이 이때는 구조물의 크기 합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 일꾼을 개인 보드 위로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가져온 일꾼은 구조물을 지으면서 빈 공간으로 남은 지역에 다시 재배치를 함으로써 유지 단계 시 추가로 수익을 얻거나 게임 도중 특정 액션 시 지속적인 능력 제공을 하기도 하고, 게임 종료 시 승점을 주는 요소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일꾼을 선택해서 가져오고 그것들을 보드로 배치한 뒤 또다시 회수해서 게임판에 가져온 이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샤클턴 베이스의 큰 매력 중 하나이며, 단순하게 보상을 얻기 위해 배치하는 걸 넘어 영향력 계산을 해서 일꾼을 획득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 머리 아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앞서 소개한 1번 매력만으로도 웬만한 수작 못지않은 재미를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의 포인트이자 한 번 하고 나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매력은 게임 시작 시 선택하는 기업들 때문입니다. 총 7개의 기업 모듈 중 매 게임마다 3개의 기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기업을 조합으로 게임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다른 게임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각 기업들은 저마다 다른 기업 보드와 그에 따른 별도의 구성물을 갖추고 있고, 저마다 해당 기업의 엔진을 잘 굴릴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관리하기 편하게 미니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7개의 기업의 매력을 난이도 순으로 각각 가볍게 살펴보자면, 우선 3가지 연구 토큰들을 수집해서 그에 맞는 실험 토큰으로 교체해 즉각적인 보상을 얻는 셀레니움 리서치 기업이 있고요. 기업 보드에서 우주 여행자들을 데려와 보상을 얻는 프로젝트 카드를 구입해 그곳에 여행자들을 배치하기도 하고, 유지 단계 시 그들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점수를 얻는 아터미스 투어스 기업이 있습니다. 또 헬륨이라는 자원을 획득해서 기업 액션 시 선착순으로 셔틀을 완료해 보상을 얻는 문 마이닝 기업과, 공장 타일에 맞는 자원을 지불해 자신 앞으로 가져와
획득했던 로봇 토큰을 배치해 다양한 혜택 및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스페이스 로보틱스 기업,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 구조물처럼 농장 타일을 분화구 섹터에 건설해서 우주 작업자들을 영향력 순으로 가져갈 때 그 열에 농장 타일이 있다면 해당 보상을 주는 에버그린 팜즈,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준다면 이번에는 소행성이 달로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라 기업들이 합심을 해서 자원을 지불하며 운석 충돌을 막아야 하는데요. 게임 종료 시 주식이 랜덤으로 보드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디펜스 단계에 따라 그 지역에 건설한 플레이어는 해당 기업의 발전 트랙 여부에 따라서 구조물 크기에 비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되는 참신한 스카이와치 모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 표면에 건설한 구조물들을 다시 화성으로 이주해서 이주한 단계 및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영향력 점수와 단계 점수를 얻게 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투마스 기업까지 이렇게 총 7개의 기업 중 어떤 기업들의 조합으로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시작 카드가 바뀌는 리플레이성 정도가 아닌 게임을 풀어나가는 전개가 달라지고 기여 여부에 따라서 각 기업들마다 목적 달성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가지 기업 중 최소 1가지는 자신이 강력하게 테크 마냥 밀기도 해야 되고 상대가 밀고 있는 기업 테크는 적절하게 견제를 또 해야 되는 셈이죠. 또 각 기업별로 프로젝트 카드들이 모두 다르게 준비되어 있고 각 카드별로 끝나고 주는 승점들도 있지만 카드 구매 시 왼쪽 위에 아이콘 보상을 즉시 얻을 수 있는 카드들도 있어서 잘 계획을 짠다면 마치 백로성 게임처럼 연속 콤보 액션을 노리는 재미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게임판에서 구조물을 빼내어 건설하면 소위 능력을 해금하는 효과들이 생기는 게 유로게임에선 일반화된 공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셰클던 베이스는 그 공식을 뻔하게 따르지 않고 구조물을 건설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유지 단계 시 밥 먹이기와 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보드 위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무조건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됩니다. 우선 게임 시작 시 게임판을 보면 크기에 따라서 4종류의 구조물을 세팅하게 되는데 1칸짜리의 돔과 2칸짜리의 작업장, 그리고 3칸짜리의 연구소와 단 하나밖에 없지만 건설하면 총 6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보드 위 건설할 수 있는 섹터를 보면 한 섹터에는 각각 돔, 작업장, 연구소를 각각 하나씩만 지을 수 있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곳에는 각 플레이별로 1개의 구조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섹터에 하나라도 자신의 구조물을 지었다면 그 칸에는 추가로 또 건설이 불가능한 셈이죠. 또 예외적으로 6칸짜리 본부는 빈 섹터 하나를 전부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지으면 분화구 개척 때 보상을 얻기 위해 활용하기도 하고 유지 단계에 우주 작업자를 획득하는 영향력 싸움으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 유지 단계 때 획득하는 우주 작업자는 자신의 게임판의 구조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배치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위치와 어떤 색상의 우주 작업자인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및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짜리 돔 지역에는 배치 시 획득하는 우주 작업자의 색상에 따라서 각각 티타늄, 3크레딧 또 2승점으로 나뉘어 자신이 원하는 자원을 위해서 세팅이 가능하고 또 각 유지 단계 때마다 이 작업자들은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칸짜리의 연구소 자리에는 게임 도중에는 비워두어도 되지만 종료 시에는 색상에 맞는 우주 작업자를 최대 3개까지 배치 시 10점을 주기 때문에 내가 건설할 구조물의 빈칸 효과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반대로 구조물을 건설하지 못했는데 우주 작업자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 놓을 자리가 없다면 가져올 수 없게 되고 구조물을 많이 건설해 빈칸은 많은데 영향력 싸움에서 밀려 일꾼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면 메인 액션 중 하나인 루나 게이트웨이 방문 액션을 통해서 3크레딧과 더불어 그곳에 대기되어 있는 우주 작업자 중 원하는 색상의 작업자를 가져와 게임판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기게이트 3.67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보드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즐기시기엔 분명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의 일련의 흐름이 잘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앙의 보드를 통해서 액션을 수행하는 것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함께 플레이어들이 서로 체크하고 잡아주면서 자신의 턴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행동에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는 일꾼 놓기 게임과 영향력 게임 베이스가 대부분 그렇긴 한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샤클던 베이스에서는 분명 제발 그거 하지마라와 같은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제발 저것 좀 건설해줘라 같은 협력적인 플레이어들을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드 위에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솔라 패널이 각 섹터에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한 상대는 그만큼 보상을 얻기도 하지만 이걸 건설하기 위해선 팩토리라는 고급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좀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종종 들게 됩니다. 또 앞서 소개한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기업을 활용해줘야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는 또 나만 이용하고 싶은데와 같은 마음이 드는 기업들도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빈 지역에 구조물을 건설할 때 노란색 공학자 일꾼으로 건설 시 보너스로 그 주변에 기업 토큰 보너스를 얻기도 하고 새롭게 기업 토큰에서 가져와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을 가져오게 되면 그 기업열에 펼쳐져 있는 프로젝트 카드의 구매 가격이 비싸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토큰을 많이 가져와 배치할수록 반대로 해당 기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프로젝트 카드는 비싸지게 되는 경제 밸런스도 일품이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해당 열의 영향력을 계산해 일꾼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노리고 강하게 행사하고자 가장 우측에 6칸짜리 본부를 건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일꾼을 더 주지 않으려고 그 지역을 피해 배치하게 되는 흐름이 생겨서 절대적으로 강력한 필살 테크 같은 게 없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룰을 들었을 때 일꾼 배치 및 회수되는 흐름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흥미가 될 정도로 호감이 갔던 게임입니다. 점차 채워나가며 발전이 되는 느낌의 메인보드라든지 초기에 세팅된 3개의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에 더 비중을 둬야 될지, 또 어떤 색상의 일꾼을 어떤 순서로 사용하고 사용할 일꾼들을 유지 단계의 게임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로 영향력 싸움을 진행할지 등등 정말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마음에 쏙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분명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게임을 일부러 난해하고 복잡하게 꼬아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수행한 액션 및 당장 효과는 단순하지만 이후에 스노우볼이 엄청 굴러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고심을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이 초플 기준 2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한 판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다시 게임을 하고 싶을 정도의 몰입감 높은 게임이고, 가상의 아스트로봇과 대결하는 솔플 로드도 존재하지만 역시 이 게임은 영향력 게임이기 때문에 3, 4회를 즐길 때가 가장 짜릿한 쾌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달의 기지에 구조물을 건설하며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주기관을 이끌어야 되는 게임 셰클던 베이스는 무르나이 정글에서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세한 가격과 자세한 상세 정보가 담긴 선주문 페이지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찍으세요. 우빠!